복세술살. 오늘의 주제는 뭐죠? 혜림 씨 혹시 죄 지은 거 있으세요? 죄. 밖에 또 경찰차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법 얘기인 것 같은데 알려주실 의원님을 한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버드 로스쿨 나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와, 네. 소감. 미국에서 석사과정 짧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생이었으면 그 과 잠바 네. 입는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입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자주 입으셨어요? 과잠.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저도 사갖고 입었고 또 거기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맞아요. 네, 저도 학교 하나 투어를- 사가고 싶네요. 학교 투어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일부러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었죠.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MZ 세대를 위한 법 강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법. 꼭 알아야 되는 법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에세이를 하나 읽었는데요. 변해야 변치 않는 게 사랑이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뭐죠? 요즘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하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황도 바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법도 그런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사회가 계속 빠르게 바뀌면 법도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거든요. 네. 87년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만 20세. 지금은 다시 18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법도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은 그런 시대의 변화를 읽고 법을 최대한 빨리 따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런 이슈하고 관련된 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저작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지금 저희가 이거 찍고 있는 것도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네, 이름 좀 어렵지만 복세술살. 네, 복세술살이 유튜브 콘텐츠인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녹화하고 네. 또 제작진이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누군가 모방해서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네. 거의 비슷하게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뺏긴 것 같고 사기당한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최근에 크게 한번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영상을 도둑질해서 돈을 벌고 있는 한 유튜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다른 유튜버가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내용, 뭐 대본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든 영상을 확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유튜브 표절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직 유튜브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되는 사례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직접 채널을 운영하면서 되게 저작권법이 되게 스트릭트하다는 생각 좀 했었거든요. 네, 현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부과할 수 있고요. 형사처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손해배상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건데요. 그 유튜브 영상을 표절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부정 경쟁 행위로 본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사실은 이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서 아직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네. 이런 법도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법이라는 건 그 나라마다 어떻게 원칙을 정하는지 여부인데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AI가 만든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라는 이제 미술 작품이 있었는데 저작권 신청을 했는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이 됐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AI가 만든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보다는 훨씬 잘 그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AI를 위한 예술 창작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AI 프로그램 자체도 더 고도화되면 그거 자체도 예술성이 인정되고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베풀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문동을한테 어떻게 했지? 더 글로리 보셨나요? 봤어요. 이 드라마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맞습니다. 엄청 화제가 되고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분노 유발하는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너무 끔찍한 가해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고데기로 고문하는 화상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실화 바탕된 드라마예요? 그렇죠. 청주에서 여중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해 학생들한테 고데기하고 오핀으로 폭행을 당해갖고 심한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가해 학생이 구속은 되긴 했었어요. 그렇긴 한데 처벌 수위도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학교 교사분들은 행정처분을 받긴 했는데 최근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되는 것들이 이 학교에서 폭력했던 네. 그 내용들을 학생 기록부에서 삭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삭제를 왜 해줘요?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그렇죠. 정말 아, 모르셨구나. 왜 어떤 대가로 해주실 아니,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어.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고 예전에는 이제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데 졸업하게 되면 그거를 다 삭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죠. 조금 더 어. 들어보시면 아 이거 너무 열받네요. 얘기만 들어도.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 폭력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야 이거 좀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냐. 졸업하고 나서도 이거를 기록으로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강제 전학시키는 처분을 부과받았을 경우에는 졸업하고도 2년 동안은 기록에 남겨지도록 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은 것들은 졸업하면서 없어지게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없앨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벌에 대해서 바로 삭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문제는 네.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야, 학교 다닐 때 좀 어릴 때 실수했는데 네. 그거를 갖고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학생 기록부를 달라고 하면
영원히 전과자처럼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고 비슷한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좀 보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본인이 충분히 반성을 했으면 학생 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 뭐 학교나 직장 이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가 당시에는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좀 바뀌었다 이런 내용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일정 기간 지난다고 해서 없애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갈수록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우리 학생들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이런 문화가 더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돈을 어떻게 돌려받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걱정부터 되잖아요. 특히 최근에 빌라를 수백 채 보유한 빌라왕 이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서 이슈가 됐어요. 네. 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주인도 빌라왕처럼 언젠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이거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집주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못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면 그분들이 네. 상속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네. 라고 하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뭐 전세금 반환 소송도 해야 되는데요. 요즘 문제가 뭐냐면 네. 제가 전세금을 줬는데 집주인은 써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돌려줄 돈이 없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험. 그렇죠. 사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 실제로는 저는 꼭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례들은 많지 않고 또 보험료를 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 MZ세대가 집을 구할 때 그냥 덜컹 싸다고 들어가지 말고 어떤 기준으로 집을 알아봐야 될까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등기부 등본도 보고 혹시 이분이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지 보고 세금 같은 거를 내지 않으면 그 세금을 먼저 국가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본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집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안타깝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으로 집을 경매를 해서 집을 강제로 팔게 해서 본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집주인이 여력이 생길 때 내가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하거나 이런 법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 법은 그래도 임차인을 어떻게든 가장 먼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도움을 찾아보시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네. 요즘에 전세도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MZ세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히틀러가 당시 했던 일들은 모두 당시에 합법적이었다.
인종차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안 좋은 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법을 만들 위험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위험성은 전 세계 어디든 있고, 그래서 우리 MZ세대 분들이 법도 재미없고 정치도 재미없고 국회의원의 삶도 재미없겠지만 귀찮더라도 깨어있어요. 네, 관심을 가져야 그런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려요.